반갑습니다. 영일고 전문가 황혜리 영어입니다. 우리 영일고 2학년 학생들이 벌써 중간고사를 마쳤습니다. 영일고 2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1학년과는 달리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항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 양도 많이 늘어나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 과정에서 전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요. 우리 이번 시험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진행하자면, 이제 선생님이 시험 끝나고 우리 학생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이제 난이도가 학생들이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았다. 자, 그래서 성적 상승 사례가 이제 저희 반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전반적인 난이도가 평이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범위의 측면에서 볼게요. 자, 범위에 있어서는 교과서가 원래는 1학년 때는 우리 하나의 과만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2개 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교과서 1개 과의 양 자체가 이제 지난 시험 범위 교과서 1개에 비해서 뭐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교과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교재 시험 범위 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교재 유닛 1에서 유닛 3까지 포함이 됐는데, 이제 한 단원의 지문의 개수가 12개예요. 그래서 총 36개 지문이고, 부교재만 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접했던 시험 범위보다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작년 1학년 때와 똑같이 31번부터 40번까지 출제가 됐고, 복합 클리어 대 6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시험 범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냐면, 우리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파트가 이제 서술형이죠. 2학년의 서술형에서 우리 1번과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서술형 출제를 한다고 하실 때 부교재에서는 홀수번만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서술형 1번 문제가, 주관식 문제가 이제 짝수번 문항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시험 논의도 있고 아무래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관식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어서 전에 없던 요약문 쓰기가 등장을 했죠. 제가 이거 이제 여러분 1학년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작년에도 여러분 선배인 이제 3학년 되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우리가 이거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학 동안 선생님과 꾸준히 함께 준비한 친구들은 이 정도 요약문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대처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했던 1학년 때까지 접했던 다른 이제 단순한 단어 배열의 영작보다는 시간이 당연히 더 많이 걸리고 생각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짝수번에서 출제한다고 안 하셨는데 이런 당혹감, 이런 거를 아무래도 대처를 다 하다 보니까 이 주관식 1번과 2번에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랬으면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다른 서술형보다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객관식을 틀렸어. 아니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가 그래서 다른 문제를 못 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걸리는 건 모든 학생이 사실 똑같습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데 내가 객관식에서 어떤 문제를 그래도 풀었다면 정답률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틀렸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와 어법 파트입니다. 우리 영일고 어휘와 어법 파트는 항상 이제 출제되는 패턴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합 클리어에서 유반이어 관계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가지고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거, 이런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부교재 생각나세요? 이제 우리 리딩 파워 구문편이라는 교재에서 이제 샘플 센텐스, 예제 문장만 따가지고 와서 주로 그 문제가 여기 어법 문항에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도 왜냐면 다른 지문에서 문장을 따오면 되는 거니까 문맥과 관계없이 어법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에서 이거 연습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다른 때보다도 사실 동형 모의고사를 좀 일찍 치렀던 점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가 많아지고 시험 범위의 구성 자체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렇게 출제가 될까?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전과는 다르게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준비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시험 범위의 구성이나 출제 패턴 자체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일찍 좀 더 동형 모의고사를 봤었죠.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빨리 자기의 현위치를 점검해 보라고 이제 되게 냉철하게 냈었고, 그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반이 선방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019의 이제 독해문항을 살펴보면 019의 독해문항은 뭐 예전이랑 이제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어휘문항 파트, 선생님이 어휘 파트 이번에 단어고 뭐고 어렵게 출제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휘 파트가 사실은 이 단어나 이런 면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단어 아니면 뭐 복합 클리어를 충실히 외운다고 해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방학 때에도 꾸준히 이제 영어 공부를 놓지 않고 영어 필수 어휘를 쌓았는가 안 쌓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휘가 부족해서 이 25번 문항 같은 어휘 변형 문제를 틀렸다면 이런 학생들은요, 이제 2학년이잖아요. 여러분 여름방학 지나고 겨울방학 지나면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내고 바로 이제 틈도 없이 수능 시험장에 이제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이제는 방학 때는요, 더 이상 영어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 보통 한 1주 정도 있는데, 그 기간마저도요, 여러분 어떻게든 모의고사와 수능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항을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내가 어휘력을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꼭 먹어주시고, 이런 뭐 내용 일치부합이나 주제 문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총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었던 점, 고전할 수 있었던 점이 좀 많았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범위 양 자체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 범위에 따라서 출제 패턴도 달라지다 보니까 준비 과정상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는 이제 영작 위주로만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준비 과정도 달라졌고요. 또 우리 또 서술형 문제를 풀다 보니까 주관식 1, 2번부터 여러분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점이 있었다. 자, 그래서 요 모든 점 때문에 평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다. 자, 그래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선생님이 대비해야 한다고 했죠? 바로 동형 모의고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면은요, 그냥 변형 문제 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학교 시험처럼 똑같은 시험 시간을 정해놓고 문항수, 전통적인 영예고의 문제 배치, 그거보다 더 어렵게 해서 내 실력을 내가 시험 시간에 맞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당연히 이렇게 경영 모의고사의 문제들은요,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지부터 지문 선별까지 선생님이 다 직접 개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를 먼저 거치고 시험 기간의 중간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내가 남은 여정을 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황혜리 영어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성적 향상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의 결과를 원한다면 황혜리 영어의 시그니처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자, 먼저 퍼스트 스텝 리뷰 클리닉입니다. 자, 이 리뷰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우리 수업 시작 7시 반이죠. 7시 반인데 여러분들 몇 시까지 오죠? 심화반 학생들을 제외하고 보통 5시 반, 심화반 학생들은 6시 반, 6시까지 옵니다. 자, 그때 선생님이 클리닉을 불어서 그냥 너 알아서 문제 풀어, 아니면 너 이거 공부해,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항상 영역별로 확인해서 자기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복습 클리닉이 있어요. 자, 이 복습 클리닉에서 여러분 출제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서술형 어법이라든지 영작, 어휘, 그리고 문장 배열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습득했는지, 그게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여러분들 이것을 함께 살펴보잖아요. 자, 이번에도 시험지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서술형이나 복습 클리닉을 하면서 정말 지양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면, 그런 태도를 갖추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해서 외워서 와요. 사진 찍듯이. 자, 그렇게 했을 때 뭐가 힘드냐면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요, 우리 019 같은 경우에는 밑줄도 없이 어법 틀린 거 고르라고 하는 게 정말 킬러 문항이잖아요. 이런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내가 고민하지 않고 숙제를 위해서 숙제를 하고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 없는 서술형 어법이나 영작을 항상 그래서 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숙제를 위해서, 과제를 위해서, 테스트 통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왜 그런지 생각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냥 수업 때 말했던 포인트 그냥 그대로 암기해서 오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 문제에서 문장 구조 분석 선생님이 시키잖아요. 그 문장 구조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올까 스스로 고민해 가면서 과제를 하고 이 테스트에 참여를 하셔야 효과를 2배, 3배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번에 친구 어떤 친구 99점 맞은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요. 1학년 때부터 80점 초반에서 꾸준히 올라온 친구예요. 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와, 근데 확실히 선생님이랑 영어 하니까 뭐가 나올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문장을 봤을 때 아무 데나 그냥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 내고 이 포인트에서 출제를 하시겠다. 이게 학생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 뭐라고 했죠? 너 혹시 이거 주관식 그 문제에 짝수분 나왔는데 틀렸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주관식까지 다 맞았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했더니 그냥 문제가 눈에 보인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노력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 테스트 볼 때 정말 괴롭겠지만 아, 여기서 뭘 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지 단순 암기해오듯이 해서 테스트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면 수업과 테스트를 활용을 하셔서 내가 조금 더 성적 향상을 많이 내 노력에 대한 결과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019 학생들 다 아는 황혜리 영어 대표 교재들입니다. 우리 019의 출제 포인트 맞게 선생님이 직접 모든 문제 제작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019 교재 이렇게 구성을 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단권화가 너무 유명하죠. 이제 019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어떤 학교는요.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 019는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영어 기본기,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피지컬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피지컬이 많이 필요하진 않고 어느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노력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어요. 노력으로 메꿔서 1등급 100점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019에서 외부 지문도 출제하지 않는 학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막판 단권화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남학생분들. 내가 학원에서 받았던 교재, 내가 학원에서 받았던 필기 내용 하나하나 다 모아놓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시험 범위 되려면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질문해요? 선생님 저 뭐 봐야 돼요? 뭐 공부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게 되시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학생들은 빨리 황혜리 영어에 와서 우리 단권화의 단권화의 아름다움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019에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이 알고 계시지만 이 단권화의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주죠. 그렇죠? 모든 지문과 해석, 어법 출제 포인트, 어휘 변형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영자까지 무엇이 나올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내용의 중심을 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제 문장도 함께 선생님이 줍니다. 자, 이렇게 막판 단권화야말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 모든 것이 황혜리 영어에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시험 기간에 새벽에 공부하려면 너무 많은 의지가 소모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시험 직전 날도 그렇고 이제 줌 스터디로 오픈을 해서 새벽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줬고 그래서 여기서 성적 향상된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에 의지력도 많이 소모가 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019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총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쉬운 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은 성적 향상 사례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정말 즐거운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쉬운 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시험 끝나고 일주일 동안 뭐 신경 쓰셔야 돼요? 수행평가. 그죠? 특히나 이번 시험 끝나고 일주일은요. 많은 학생들이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 부분을 소홀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필이 100점이어도 수행평가 하나 틀리면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게 019입니다. 아쉬운 분들이야말로 지금 제가 상담을 진행을 했지만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수행평가 완벽하게 남들이 놀 때 마무리하고 기말고사 만점 맞아서 등급, 종합등급 올리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황혜리 영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019 전문가 황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